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방미 때 바로 성추행 의혹을 일으켰었죠.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번에도 방미 중에 윤창중 전 대변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모습이 많이 달라졌는데 어떻게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전상철 차장, 네. 며칠 만에 언론에 모습을 나타낸 거예요? 857일 만이라고 합니다. 857일. 네. 예. 그거 다 쉬어봤어요, 오늘? 네. 857일 맞습니다. 2년 반 정도가 됐는데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요. 뭐 별명이 뭐 김포의 존 레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존 레논은 싫어하죠. 그게 이제 김포니까. 그렇습니다. 예, 가수 존 레논과 많이 닮았다 이래서. 그렇습니다. 예. 과거에보다 머리가 이제 단발머리로 많이 길었고요. 살도 조금 오른 모습이고 뭐 평소와 다르지 않게 뭐 굉장히 밝았다고 하고요. 예. 영상도 지금 공개가 되고 있는데 손에 뭘 들고 있는 거예요? 장 보고 오면서 뭐 그 와이프하고 같이 산 커플 운동화 예. 네, 저런 걸 들고 덜렁덜렁 들어오기도 하고 일상 보통의 삶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현장에 나갔던 저 취재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아, 그러니까 뭐 본인이 언론에 일부러 모습을 드러낸 게 아니라 집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렇습니다. 또 취재하는 기자한테 이제 모습을 드러낸 거군요. 보통은 이제 워낙 본인이 그 논란의 중심에 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취재 기자가 오면 손사래를 치거나 도망가거나 예. 집에서 나오지 않고 그럴 텐데 많은 시간이 지나서인지 많이 좀 대범해졌고 뭐 기자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취재에 정확하게 응하지는 않았지만 물어보는 거에 순순히 대답도 해주고 그랬다고 합니다. 예. 예전하고 모습이 좀 많이 달라졌던데 일단 머리 스타일만 봐도 좀 많이 달라졌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뭐 가발 쓴 건 아니잖아요. 그죠? 네, 가발 쓴 건 아니에요. 예. 지금 왼쪽과 구분해서 보시면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 왼쪽에 기자회견 당시 5월 11일 날 본인이 해명하는 기자회견 당시 얼굴에 땀도 엄청나게 흘렸고요. 긴장해서 막 모습이 역력했는데 예, 눈빛도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저 때보다 살도 올랐고 머리도 길어졌고 안경도 조금 선글라스 비슷한 저런 안경을 쓰고 다니는 것으로 최근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예. 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취재진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는데 정확하게 답을 한 거는 뭐 많지는 않았습니다. 피하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예. 정답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일단 어떻게 지내세요? 뭐 이렇게 보니까 다음에 봅시다. 머리가 많이 길었네요. 그래요? 허허허. 뭐 이렇게. 근데 이제 저 부분에서 이제 걸리는데 췌장암 투병설이 있는데 그랬더니 말하고 싶지 않다. 다음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때 만납시다. 췌장암 투병설도 있었고 신장암 투병설도 있었는데 신동아의 지난해 보도에 따르면 신장암이 발견이 됐고 초기에 발견이 돼서 그 로봇 수술을 받고 완쾌가 됐다. 이런 기사가 났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해 또 다른 매체가 신장암을 알았던 건 맞느냐라고 했더니 거기에 대해서는 점점점 이렇게 얘기했는데 췌장암 투병설에 대해서는 보통 아니라고 많이들 알려져서 아마 신장암을 알았을 가능성이 조금 더 있는 그렇군요. 거죠. 췌장암은 보니까 나중에 말기가 돼야 발견이 되고 발견이 되면 또 치료도 쉽지 않다고 그렇습니다. 하던데 어쨌든 암 치료를 받았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이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게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며칠 안 얼마 안 됐을 됐을 때인데 네. 그때는 집에다 이렇게 신문지를 막 붙여놨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어디에 윤창중 전 대변인이 숨었을까 하고 집은 물론이고요. 또 시내 오피스텔, 또 사무실 거의 3군데 정도를 저희 취재기자들이 매일 같이 가서 뻗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모습을 거의 볼 수가 없었는데 저게 이제 김포의 집인데 집에 보통 밤에도 기자들이 기다리잖아요. 불빛이 있으면 커튼을 쳐도 이게 사람이 다니는 게 보이니까 아예 신문지를 쳐가지고 취재기자의 진입을 완전히 막았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뭐 가정 생활에는 큰 문제가 없다던가요? 뭐 취재된 내용 따로 없어요? 일단 부인과의 어떤 커플 운동화를 사고 또 예. 주민들 증언들을 따라보면 가끔 부인과 마트도 가고요. 뭐 어디 필요한데 장도 보러 다니고 또 저 음식물 쓰레기를 들고 또 음식물도 버리러 다니고 이런 면에서는 부부 사이의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게 주변 예.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가정 생활에는 뭐 성추행 의혹 때문에 문제가 됐었지만 정상적으로 좀 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건데 박성훈 논설위원. 네. 그 윤창중 전 대변인과 개인적으로 좀 친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냥 언론계에 있을 때는 예. 그 뒤에 혹시 연락하거나 이런 적 없습니까? 이제 대변인하고 공직 생활할 때는 예. 좀 연락이 있었죠. 근데 저 사건 이후로는 한 번도 통화를 못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김태현 변호사. 예. 마지막으로 법률적인 문제 하나 정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자, 미국에서 당시에 조사가 진행이 됐었고, 한국으로 왔기 때문에 조사가 이제, 이 본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었잖아요. 예. 이 공소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정리를 좀 해주시죠.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년 6월쯤에 아마 자동으로 끝날 겁니다. 공소시효 3년입니다. 왜냐하면 경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게 2013년 5월 7일이죠. 5월 7일이고 조사 끝에 9월 10일 날 미 사법당국 즉 수사기관 경찰에서 야 이걸 중범죄가 아니라 경범죄인 성추행으로 기소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밝힙니다. 그리고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법체계상 법원에 체포영장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검찰의 기소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미국 검찰이 2년이 넘게 지나도록 아무 예. 이유 없이 기소 동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체포는 불가한 것이고요. 예. 미국 사법체계상 경범죄의 공소시효 3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3년 5월 7일에서 3년이 지난 2016년 5월 7일, 즉 내년 5월이면은 공소시효 만료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즉 예.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제 법률적인 문제는 일단락이 돼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저렇게 언론의 모습이 드러났고 저희 뉴스탑10에도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는 어떤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텐데 일단 본인의 진지한 반성이 선행돼야겠죠.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